제명이나 또는 사퇴까지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반할 여지가 있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나. 자, 손혜원 전 의원이 그럼 뭐 당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얼마든지 총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충분히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순전히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행보에만 계속 염두에 둔다라면 민주당은 좋아질 수 없다. 민주당이란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뭐 범죄자들만 남게 되었나. 참 안타까울 뿐이고 이재명, 송영길이 이 시간 웃고 있을 거다. 웃을 것 같아요 정말. 민주당의 도덕성이 진즉에 소진됐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민주당의 생명이 거의 다 돼가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말 그대로 그 원성이 네네. 역대 어떤 사태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현직 의원 중에서는 사퇴나 제명 이야기까지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돈봉투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호의 무사하는 성격이었고 예. 제명이나 또는 사퇴까지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또 사안의 심각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뭐 김남국 의원 자체가 뭐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비중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도덕성이 진즉에 소진됐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동안 뭐 조그마한 기대를 가졌었던 분들 한 명 한 명이 결정적으로 이제 김남국으로 말미암아서는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반할 여지가 있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나 이런 평도 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떤 뭐 결정적인 하나의 정당, 하나의 국가에 대한 개조, 뭐 변혁, 흔히 뭐 또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외부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좀 던져버렸을 때, 내던졌을 때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들, 김남국 의원에 대한 뭐 흔히 두 글자 이제 손절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민주당의 생명이 거의 다 돼가지 않나. 그런데 항상 이제 과거 손혜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분들이 내 전 재산 걸겠다고 했다가 항상 이제 다 꼬리를 말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은 무죄였다. 뭐 민주당 주변에서도 무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 100가지 혐의가 있으면 뭐 20가지 정도가 무죄, 80가지가 유죄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분들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빠져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분의 그런 발언 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손혜원 전 의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당신을 구제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기억납니다. 취지를 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럼 뭐 당을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나요? 과거 지난 21대 총선 때의 위성정당 사례가 있으니까 분명히 저는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위성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이 있었으니까 지금 충분히 이와 같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극단적 지지층 혹은 뭐 개딸이라 불리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총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저는 손혜원 전 의원의 그와 같은 발언이 결코 이렇게 허닐 리는 없고 적어도 한번 간을 보는 한번 봤더니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겠다 싶으면 충분히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이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 관련된 발언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 좀 동병상련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본인 역시도 손혜원 의원 역시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컨텐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 내내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목포에서 그와 같은 재산 투자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만큼 상당한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손혜원 의원의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예. 선동열 전 국가대표 감독을 국회에 불러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제 발언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뽕 아니겠습니까? 예. 선동열 감독입니다. 상당히 이제 모욕적이었죠.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예, 뭐 예. 이제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목포 재산 투자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확 가셨는데 예. 김남국 의원도 사실 비슷하죠. 예. 손혜원 의원은 목포 관련, 김남국 의원은 최종적으로 코인 투자 관련 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른바 박광원의 반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박광원 대표는 일찍이 NI계도이기도 하고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원만하고 온건하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고 상당히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그리고 무난하신 분으로 알고 김한길 있습니다. 전 대표 지금은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예. 있는데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딸 양아들은 박강원 내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박강원 이재명 내부 알력 대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박강원 의원의 말씀하신 성격으로 봐서 예. 그럴 수 있을까. 박강원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MBC에서 기자 이력이 꽤 오래되시고 백분 토론도 진행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3선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상민 의원을 봐도 그렇고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일관되게 쭉 나타나지. 박광원 같으신 분은 이제 알력을 일으키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낙연 이른바 이제 NY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낙연 전 의원의 속성 특성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정말 정치인으로서 내지는 과거 당대표를 지내셨고 차기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진즉에 조금은 좀 움직이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돈봉투까지도 나서지 않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뉴욕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버리면 박광원 원내대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뭐 기자분들도 뭐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뭔가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픈 발언들을 해야죠. 그래야 민주당 의원분들 내지는 지지자분들도 조금은 보다 합리적인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지금처럼 순전히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행보에만 계속 염두에 둔다라면 민주당은 좋아질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꼬인 사태로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리스크 일각에서는 지금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이거 부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윤관석 의원이 어제죠. 어제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영장 동의와 관련된 이제 의사가 진행될 텐데요. 그럼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뭐 김대중 노무현 저는 뭐 존경받고 존중해야 될 분이신데 DJ의 정신. 이건 어디로 갔느냐. 자유주의 리버럴의 정신들은 어디로 가고 이와 같은 범죄자들만 남게 되었나. 참 안타까울 뿐이고 이재명 송영길이 이 시간 웃고 있을 거다. 웃을 것 같아요 정말. 이재명의 대장동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성남FC다 뭐다. 송영길의 돈봉투. 이 사건들 하나하나 터지기만 했어도 과거와 같았으면 이재명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날아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의 존폐조차도 많은 정당들이 그간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이 이름 바꾸고 당사 이전하고 했던 게 이런 사건들 때문 아니었습니까?